네, 지난 주말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토마토 모닝쇼 오늘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좀 좋은 소식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썩 좋지 못한 소식으로 지금 먼저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 증시가 열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유럽입니다. 자, 그리스가 지난 주말에 국민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지금 유럽 재정안정기금에서 그리스의 이 국가부도 사태를 공식적으로 좀 선언을 하고 국민투표에 돌입을 했는데요. 국민투표 결과는 예상 외의 결과였습니다. 이 치프라스의 손을 들어주는 반대표,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의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이런 반대에 대한 국민투표 여론이 훨씬 더 높았고요. 6대4 정도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치프라스 총리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유럽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국민투표 전의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감 때문에 좀 하락세로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도 좀 증시에 대해서 좀 불안한 모습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나흘 동안 13%가 넘는 이 증시 하락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중국도 뭐 추가 부양책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쳐줄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장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이었었죠. 그리스의 국민투표를 이틀 앞두고 열렸던 이날 금요일장에서 유럽 증시는 그야말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날 그리스 시민 2명이 이 재정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제기했고요. 그리스 행정법원 측에서는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5일 예정대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던 가운데 그 혼란스러움이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에서 영국 푸츠백 지수는 0.66% 하락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36%의 하락, 프랑스 까크 지수는 0.56% 내리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날은 주요 지표 발표도 있었는데요. 먼저 독일 닥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흐름 보겠습니다. 보합권에서 장 초반에는 등락이 이어지면서 장 후반 들어서 저점을 크게 낮추는 모습으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일단은 그리스 국민투표 이틀 앞두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모습이었었고요. 투자 심리가 장 후반 들어서 더욱더 좋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표는 상당히 또 좋았습니다. 유로존 복합 PMI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54.2 기록했고요.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독일 자체적인 지표는 좋지가 못했었는데 독일 종합 PMI 지수는 53.7로 예상치 54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표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그리스 이슈를 앞두고서 크게 좀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37% 내리면서 11,058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 프랑스의 까크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장중 내내 좀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었었고요. 개별적인 지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프랑스 마킷에서 조사한 종합 PMI 지수가 53.3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서비스 PMI 지수는 54.4로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 나타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표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지수 계속해서 그리스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57% 내리면서 4,808포인트 선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주간 단위로 프랑스 까크 지수는 5% 가까운 급락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영국 푸츠백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영국 내에 있었던 자체적인 지표도 역시 좋았었는데요. 6월 서비스 PMI 지수가 58.8로 기록이 됐고요. 예상치를 크게 웃돈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수는 하락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장중 저점 부근 6,585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그리스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었고 평소보다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국민투표의 결과가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어떻게 상황이 치닫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이슈에 이날 유럽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국민투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그리스의 국민투표였는데요. 현재 이 시간까지 50% 이상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반대표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미래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는데요. CNN 머니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Early results show Greece votes no to Europe's bailout offer.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이 CNN 머니에 따르면 현재 그리스 국민투표 개표율이 50%가 넘은 상황인데요. 현재 반대표가 60% 이상으로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정부 역시 전망을 발표하면서 국민투표가 큰 차이로 반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CNN 머니는 만약 반대표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그리스 사태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애초 국민투표가 막 끝났을 때는 이 그리스 방송사들은 최초 여론조사에서 박빙을 예상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개표율이 높아질수록 반대표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리스 유권자들은 채권단이 지난달 25일 그리스에 제안한 협상안에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는 투표를 했는데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만약 반대가 다수로 나온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하고 또 은행 영업도 재개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반대표를 찍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치프라스 총리의 제안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CNN 머니 역시 그리스가 현재 불확실한 길에 들어가고 있고 그렉시트와 유로화를 벌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직 채권단의 반응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월요일 파리에서 만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의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중앙은행 역시 이날 함께 만나 이 사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ECB와 채권단이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지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유로존의 경제지표 지난 금요일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그리스 사태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 지표를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Eurozone PMI hits 4-year high in June.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유로존의 6월 종합구매관리자 지수 이 PMI 확정치가 54.2를 기록하면서 예비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종합 PMI 지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같은 날 발표됐던 6월 유로존의 서비스 PMI 역시 54.4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비치와 동일한 수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50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이 프랑스의 종합 PMI가 53.3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53.7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스 사태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유로존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크리스 윌리엄슨 마르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그리스 사태가 유로존 지역의 전체적인 혼란으로 커지지 않는다면 유로존이 올해 적어도 1.5%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존 경제 회복세가 이어질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마켓워치는 덧붙였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들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도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주 어떤 주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까지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그리스의 국민투표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던 가운데 이날 재정위기,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인해서 유럽 증시 내에 있는 금융 섹터들도 흐름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에너지 섹터도 함께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종목별로 증권사 리포트 효과에 따라 개별적인 종목의 등락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리포트 효과 받았던 두 종목 하락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섹터 가운데 툴러 오일입니다. 이날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양상이었습니다. 공급 우위 장세에 따라서 이 전자고래소에서 유가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또한 주말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란의 핵 협상이 잠정적으로 협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공급 우위 장세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더 키운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영국의 에너지 업체인 툴러 오일 보시면요. 증권사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 낮춰 잡았습니다. 이 같은 영향에 따라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되면서 개별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4% 넘게 내렸습니다. 52주 신저가가 280파운드였는데요. 이날 333파운드까지 내려앉으면서 300파운드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그 밖에 에너지 섹터로는 RWE가 3% 넘는 급락 지세가 이어졌었고요. 영국의 에너지 업체인 BP도 0.7%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바이오 기업이죠. 산업피 주가도 좋지가 못했는데요. 증권사 리포트효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증권사 브로커리지가 이날 산업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춰 잡았고 목표 주가는 57달러 선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이날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소식이 1% 넘게 내리면서 88프랑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그 밖에 주말에 나왔던 M&A 소식까지 자세한 특징주 소식 외신통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주말 나왔던 글로벌 기업 소식들 외신통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문을 닫았지만 이 미국 건강보험 업계에서 깜짝 놀랄만한 M&A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미국의 1위 대형 건강보험사 에트나가 경쟁사인 휴메나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블룸버그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Aetna to buy Humana in $35 billion deal to expand in Medicare.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에트나는 휴메나를 3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이 구체적인 인수 조건을 살펴보시면요. 에트나는 휴메나에 주당 230달러에 이르는 현금과 주식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는 휴메나의 종가의 29%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이 미국의 건강보험 업계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또한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새로 탄생하는 회사는 매출 기준으로 미국 내 2위 건강보험업체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최근 미국의 보험업계에서는 이렇게 M&A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바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인 오바마 케어가 전 국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며 덩치를 키우는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른 경쟁사들도 활발하게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는데요. 앞서 앤썸은 시그나에 450억 달러 인수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위 기업인 유나이티드 헬스도 현재 경쟁사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원유 공급 과잉 우려감이 퍼지면서 국제유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마켓워치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Oil prices fall on strong shale supply.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전자거래에서 브렌트유는 2.45%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자거래에서 2.48%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규 거래가 나타났던 지난 목요일에도 이 원유 가격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국제유가를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유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는 지난주 원유 시추 설비수가 12개 증가한 640개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보다는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 30주 만에 증가세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원유 시추 설비수가 늘어났다는 소식에 유가 과잉 공급 우려감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란의 핵 협상이 거의 타결에 임박했다는 소식도 국제유가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란과 주요 국가들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게 돼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유럽 증시에서 에너지 기업인 RWE가 3.25% 급락하는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종목 소식들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흐름과 또 그에 따른 소식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유가가 좀 지난 주말에 $2 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55달러 선까지 접근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상품 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환율 채권 시장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은 독립기념일 연휴로 미국의 원자재 현물 시장이 휴장했던 가운데 뉴욕 상업거래소의 전자거래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48% 급락하는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미국의 석유 시추 장비들 30주 만에 감소세가 멈추면서 공급 우위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에 임박했다는 소식도 이 같은 공급 우위 장세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2.5% 내리면서 배럴당 $55 52센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전자거래에서 금 가격은 소폭 오르면서 온스당 0.4% 오른 $1,168 5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운업 경기선행지수인 BDI 발틱 운임지수가 모처럼 만에 큰 반등을 줬는데요. 11포인트 오르면서 800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1123원 종가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 목요일 밤에 발표가 됐었던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달러 하락 압력 받았고요. 이에 따라 달러 강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런던 시장에서 달러 강세 소폭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었고요. 특히 유로화가 주요 통화 대비 큰 강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채권시장 휴장했던 가운데 목요일장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38%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스 문제 투표 결과에 따라 지금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저희가 2부에서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지난 주말에 이어서 이어질 것 같다고 하고요. 장마전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또 비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